진짜로. 이번에 이거 해가 상당 기간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찍을 것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포스코 ENC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서 5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5명이 올해 돌아가셨다 그 말입니다. 일하러 갔다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5명이 일하다 죽을 수 있습니까? 며칠 전에도 보니까 무슨 상수도 공사하는데 맨홀을 들어갔다 또 2명인가가 질식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며칠 전에 또 보니까 무슨 큰 통에 뭘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또 질식 사망했다고 해요. 뭔가 폐쇄된 공간에 일을 하러 들어가면 질식 사망하는 사고가 많다는 건 국민적 상식인데 어떻게 그걸 보호장구 없이 일을 하게 합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사업자를 위해서 일을 하다 죽는 것 그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건지 사람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무슨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귀한 것처럼 일하는 그 노동자들도 누군가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내이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예상할 수 있는 일들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거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죽어도 할 수 없다. 뭐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참담합니다. SPC가 8시간 이상의 야간 장시간 노동을 없애기로 했다고 합니다. 늦었기는 하지만 다행인데 말씀을 하셨으니 꼭 지키기 바랍니다. 노동자도 사람이죠. 12시간씩 밤에 그것도 주야 막교대로 기어서 뭐 일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공사 현장에 가보면 하청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하청에 하청, 하청에 하청에 하청, 하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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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 그래서 4번, 5번씩 하청이 되면서 원도급 금액의 절반 정도로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니까 안전시설이나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법으로 금지된 건데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 ENC 같은 데서 1년에 5명씩 이렇게 산재 사망사고가 나는 것도 아마 그런 거와 조금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근본적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대책의 정부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특히나 건설 현장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하도급, 무분별한 재하도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 단축을 이유로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표준 도급 계약서 개정하겠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한 방식을 고민하겠습니다. 형사적 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 그리고 공공 입찰의 참가를 제한하거나 영업정지 등 병행 검토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복잡한 지배구조 거버넌스에 대해서 실질적 책임 있는 자, 권한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산업안전감독관 증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잘 진행하되 단순한 숫자 증가만 그치지 않고 이들에게 실질적 권한과 함께 책임을 뒤에 병기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산업안전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근로감독관들이 지금 많이 있지만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동향 보고 이런 불필요한 업무 확 줄이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도 바꾸겠습니다. 대통령께서 SPC에서 특공대가 돼야 된다고 지시하셨는데 특공대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실무 경력을 가진 퇴직자와 신규자를 2인 1조로 해서 이른바 노동안전 투캅스 만들어서 계속 페트롤카를 돌리고 불시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들을 다 법에 정해져 놨잖아요. 그죠? 네. 추락 방지 시설이니 온갖 예를 들면 폐쇄 공간에 들어갈 때는 호흡 다 해야 된다 온갖 게 다 있는데 그거 다 안 지켜서 다 나는 사고들이죠. 거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 그거 안 지키는 이유는 돈 드니까. 네, 비용입니다. 비용 드니까. 네, 원청에서 안 주니까. 근데 이게 아주 단순한데 그 비용을 아끼는 게 이익이니까 계속 아끼겠죠. 근데 만약에 이걸 아꼈는데 비용이 나중에 지출해야 되는 대가가 이것보다 훨씬 더 크더라. 라고 하면 절대 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은 제재나 대가가 너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사람이 죽는 위험을 감수하는 게 이익인 사회인 거죠. 그래서 이게 핵심적인 원인 같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감독관 300명 빨리 구성하라는데 몇 명 했어요? 지금 300명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됐어요? 네, 150 산업안전공단. 단수가 나가고 있어요? 매주 나갑니다. 매주? 매일 나가지 왜 매주 나갑니까? 저는 매주 나갑니다. 본인은 매주 나가시고요. 어쨌든 불시 단속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장 저도 한번 같이 가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직을 걸겠습니다. 네, 진짜로. 이번에 이거 해가 상당 기간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찍을 것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 기준이 되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요즘 ESG 평가 결과가 되게 영향을 크게 미치잖아요. 그죠? 그 사고를 말을 들면 뻔한 산재 사망 사고가 막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아예 그냥 그걸 여러 차례 공시를 해가지고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주가가 폭락하게. 어쨌든 이 아주 정말 원시적인 거잖아요. 규정을 안 지켜서 산재 사망 사고가 상습 발생한다고 하는 거는. 대출은 당장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이거는 실제 실행 계획을 좀 만들어서 대출 제한이나 이런 걸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있는 게 상장 회사들은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제적 제재를 실제로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벌도 뭐 효과가 없진 않은데. 예.